네, 답답한 정치의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사이다 중에 사이다 먼데이 스피커 박지원 전 원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방 다녀오셨나 봐요? 네, 주말에? 어제 대전 제 보좌관 모친상이라서 다녀가서 김종석 그리고 또 제 후원회장님이 12년간 하신 요주대학교 전 총장님이 자꾸 하셔서 그 문재인 전 갔다. 대통령 그렇죠. 네, 예, 그 그분이 사법시장 경희대학교 경희대. 학생처장 네. 하시면서 이제 해남 대응사로 가서 공부해라 그렇죠. 해가지고 고시 공부해서 오늘의 문재인 대통령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주말 동안에 국어를 3개를 받았는데 저 2개나 겹치네요, 저랑. 그래, 내일이 발인이기 때문에 해남 화원 거기가 선영이신가 봐요. 네. 거기 마지막 한번 모시고 오려고요. 그랬군요. 자, 어쨌든 또 좋은 곳으로 잘 가셨을 거라고 보고요. 또 후손들이 잘 보내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남아있는 분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나면은 정말 애기같이 또 마음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 이 의혹이 벌써 엄청나게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수사도 꽤 오랫동안 했던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예요?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1년, 본격적으로 얘기된 거는 한 7, 8개월 정도 됐는데, 이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관저 후보지였던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다녀갔던 사람은 천공이 아니라, 무속인 천공이 아니라 풍수지리 전문가인 백재건이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천공 논란은 가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어떻게 됐든 대통령실에서는 잘 아는 내용 아니에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천공 스승이 아니라 백재건 교수다 라고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니에요. 처음 문제 나왔을 때부터.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진실을 호도하고 감추려고 하다가 이렇게 더 큰 의혹이 왔다 하는데, 백재건 교수는 잘 아는 대로 상당히 저명한 네. 풍수지리학자이고 관상을 보고 관상 전문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분이 쓴 칼럼 이런 내용을 많이 봤지만은 나는 왜 대통령실에서 천공 아니고 백재건 교수다 하고 밝히든지, 안 그러면 천공이 아니고 참 유명한 풍수지리학자의 자문을 한번 받아봤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됐을 건데, 지금까지 숨긴 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게, 처음에 이제 그 근거가 없는 어떤 무속이라고 하는,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근거를 되기 어려운 그러한 종류의 믿음이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뭐를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였느냐. 그게 아니라 어쨌든 만들어낼 수 있는 학위도 있는 정통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풍수지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에 근거해가지고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풍수지리 전문가가 와서 뭔가 얘기를 했느냐. 좀 다른가 보죠. 다른데. 글쎄요, 아무튼 우리 한국 사람은 네. 세 가지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는 네. 얘기들을 많이 해요. 3가지요. 밖에 나와서는 기독교적 생활을 하고, 기독교. 집에 가서는 유교적 생활을 하고, 네. 자기 영적 세계는 무속적이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사실 풍수 하시는 분들 모시고 이제 그러한 일을 하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대통령 공관을 설정하는데 그러한 것을 했다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죠. 네. 그리고 저는 설사 했으면은 그걸 사실대로 밝혔으면 좋았을 건데, 이제 그 부승찬 이
국방부 전 대변인이 참모총장으로부터 뭐 국방장관으로부터 들었다. 그러니까 그 백재건 교수도 보니까 천공승처럼 수염을 길게 길었더라고요. 근데 차이는 많이 있는데요. 아주 짧고 이번에 길고 막 차이가 있던데. 아니 글쎄 그러니까 네. 누군가가 보고 그렇게 착각을 했지 않겠느냐. 하도 천공이 유명하니까 네. 예, 그런 게 있는데 저는 대통령실이 사려 깊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혼돈을 줘서 미안하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도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요즘 나온 것도 아니고 아주 처음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걸로 온 나라가 너무 시끄러웠으니까 차라리 백재권 씨가 정말 갔었으면은 천공이 아니라 내가 갔었다. 그냥 처음부터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였습니까?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 사람이 나타난 겁니까? 글쎄요. 그것은 뭐 경찰 수사 결과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니까 뭐 백재균 교수가 나다. 이렇게 나설 필요는 없었겠죠. 아, 초창기에 나설 필요가 없어요? 아, 본인이 네. 나다 하는 얘기는 왜냐하면은 대통령실에서 그 모시고 간 사람들이 있는데 네. 자기가 나다 하고 나서기는 좀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대통령실에서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게 원칙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요? 아니 근데 국민들이 그때 하도 시끄러웠으니까 아유 니네가 착각했나 보다. 천공이 아니라 이 사람이었는데 이러면 되는데. 글쎄 그러한 것을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해줬으면은 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건데 네. 지금 노영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재권 교수가 왜 말하지 않았느냐 네. 하는 것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해가 안 가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또 한 말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러니까 어떤 이 대통령 되기 전이에요. 홍석현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뉴스타파 보도입니다. 어디 모여가지고 셋이서 같이 회동도 하고 이랬다는 보도가 크게 나오면서 뭐 무슨 상이다, 뭐다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앞으로 크게 될 상이다, 뭐 나라에 뭐가 될 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 대통령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인 멘트도 많이 해주고 또 풍수지리 관련해서 혹은 뭐 관상을 봐주면서 어떤 상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풍수지리에 근거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걸 근거해서 그냥 넌 이렇게 생겼으니 이렇게 잘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건데 그게 과연 과학적일까요? 그분이 풍수지리학과 관상학의 전문가라고 하니까 관상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겠죠. 그것은 나는 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과학적이지도 않잖아요. 과학적이지 않지만은 저도 잘 봐요. 아, 그래요? 사람들 다 잘 보잖아요. 예. 아니 이분이 예를 들면 이건 뭐 나온 거니까 대통령을 보고 악어상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잘 풀어나가면서 뭐 수사를 잘할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분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관상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잘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각 신문이나 특히 월간지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앞두고 그러한 것이 잘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저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국가 기관에서 특히 대통령실에서 그러한 대통령 관절을 결정하는데 그러한 일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게 무슨 미신을 국가 경영에 국정에 반영시키느냐 하는 것은 규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당에서는 봐라 천공에 갔다는 니네 말은 가짜 뉴스고 어쨌든 풍수지리 전문가인 이 백지건 교수가 갔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니 니네 자꾸 이렇게 여당 공격하고 대통령실 공격하고 이거 계속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야 뭐 비슷한 사람이 갔기 때문에 그런 그 백재건 교수가 가서 그러한 대통령 관저에 그러한 것을 본 것이 옳은 일이냐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물어보더라도 이건 미신 아니냐. 그런데 개인 생활에서 그러한 것을 보는 것은 뭐 우리가 전통이니까 하더라도 국정에 특히 대통령실에서 그러한 것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봐야죠. 근데 그렇게 안 말하던데. 글쎄요. 그러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 자꾸 네. 지금 윤석열 정부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우겨내잖아요. 네. 자기들의 잘못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면 유죄가 나온다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는 수사하듯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하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네. 자, 여당의 공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민수 대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의 계속되는 대통령 부부를 향한 저주성 선전선동 공세는 사실상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하는 대선 불복 선언이다. 김정숙 여사와 이재명 대표 이분들도 예전에 백재권 교수를 만났었다. 왜 백재권 교수 만난 건 똑같은데 여당에 대해서만 공격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개인적으로 만났고 이번 문제는 대통령 공관 이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의혹이 있는 것은 제기하는 것은 영부인 당연하잖아요. 네. 양평 땅도 네. 그러하기 때문에 제공을 한 거고 그 김건희 여사 친정 어머님 법정 구속된 것도 의혹이 있으니까 구속된 거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네.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자기들이 공격을 받지 않는 일을 빌미를 안 줘야죠. 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던 사람이 자신들이 주장했던 역술인이 아닌 풍수지리 전문가인 백 교수인 게 드러나자 태세를 전환했는데 이후 풍수 전문가가 조선시대 궁궐터를 정하듯 관절을 정했다면서 또다시 비난하고 나섰다. 이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글쎄요, 우리가 네. 이성계 네. 한양의 도읍, 우리 서울의 도읍을 정한 것도 도선선사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전통이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풍수지리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관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일반화돼 있잖아요. 그 개인 생활에서 물는 것 알아보는 것이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을 비과학적인 이러한 일을 국정에 네. 개입하는 것이 잘못이다. 그리고 천공이 가서 보았다라고 했으면은 아니다. 백재권 교수였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대통령실의 임무이지 무조건 말하면은 뭐 주술이다 어쩌다 이런 것은 옳지 않은 태도죠. 네. 원래 종교가 있으세요? 네? 종교가 있으세요? 저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그 성당에 자주 나가시고. 나가죠. 네. 그런데 뭐 신부님들 들으면 야단치겠지만은 신부님들도 네. 금년에 내 토정 비결이 좋다. 그래요? 이런 말씀하셔요.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주 19일 날 부산 해군 작전사령부 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전략 핵 잠수함 켄터키함에 승선을 했습니다. 그때 부인도 같이 승선을 했었죠. 계속되는 북의 도발에도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결연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잘 하신 겁니까? 글쎄요. 강력한 북한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좋지만은 미국의 핵 잠수함을 구경해야 했겠죠. 그렇지만은 네.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미국 대통령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 대통령이 거기에 올라가서 김건희 여사하고 올라가서 뭐 좀 북한에 우리 한국에 와 있다 하는 것을 좌시는 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또 평화를 위해서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의심합니다.
근데 지금 그때 우리 대통령이 되게 기뻐했대잖아요. 외국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에 오른 사람이다. 예, 뭐 그것도 그러니까 핵 잠수함의 핵의 사용권은 미국 대통령만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외국 대통령이 올라간 것은 영광이겠지만은 영부인은 더 영광이겠죠. 아마 처음일걸요? 그러니까 근데 일국에서는 그게 뭐가 영광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거 위험한 건데 거기 올라가서 그거 위험한 거죠. 왜 좋아하고 그러면 있냐. 우리가 뭐 북한 핵에 대응해서 우리가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잖아요. 네. 거기 가서 남은 것을 뭐 네. 애들 뭐 놀이터에 가서 말 타보고 좋아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똑같지 남의 뭐. 위험한 그 장전되어 있는 무기에 올라가가지고 헤헤거리고 온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니 글쎄 그냥 에버랜드에 가서 말 타고 온 거랑 똑같죠 뭐. 게다가 민간인 있는 김건희 여사는 왜 올라갔냐는 거죠. 글쎄요 그 핵의 중요한 그러한 문제를 부부 일신이니까 일체니까 같이 갔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왜 북한은 그렇게 적대시하고 북한은 그렇게 밀어내려고 그러고 왜 맨날 북한을 그렇게 자극하고 왜 그러느냐, 도대체 언제 끝나려고 그러니,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강대강으로 나가고 있고 지금 북한에서는 ICBM 탄도미사일 또 순항미사일 몇 발을 쏜 거 아니에요? 네. 이러한 것은 전부 우리를 겨냥한 거예요. 과거의 북한 핵은 미국 본토를 겨냥했는데 지금은 공격을 할 수 있는 네. 다변화가 됐다라고 네. 하는데 일본은 북한과 접촉을 하고 있고 미국도 이번에 킹 이병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북한과 접촉하려고 하는데 정작 접촉해야 될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에서는 자꾸 강대강 적대적으로 몰아가서 굉장히 한반도 문제가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대통령이 아무 생각이 없을 것이다. 글쎄요, 저는 뭐 김대중 대통령 때와 정반대로 한반도 문제 우리 한국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고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조수석에 앉던 시대는 이제 지났고 이제 뭐 기시다 일본 총리가 운전석에 앉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수석에 앉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앉을까? 한반도 문제에서. 네. 저는 굉장히 걱정됩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주말 동안에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이제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승승장구했던 그 처가집 식구들의 태도와 진짜 양평 논란까지 딱 계산해 보면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 넘버 원, 투는 최은순, 김건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장모가 구속이 돼 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우리 사법부가 역시 살아있구나. 하늘도 네. 민심도 움직여줬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저는 과거 이조 시대, 고려 시대 같으면은 임금님의 장인은 부원군이고 장모는 보부인이에요. 이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래도 백성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럼요. 위치고 하는데 과연 김건희 여사의 친정 어머니 이런 분이 설사 법정 구속이 됐다 하더라도 그 법정 안에서 난동을 부린 거 아니에요. 나 여기서 약 먹고 죽겠다 하고 죽겠다 막 그러고 들어 버리고 하니까는 그 끌려 나갔잖아요. 여성 그 법무부 직원들, 네. 청원 경찰들이 4명이 내갔다는데요. 그건 저는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굉장히 저는 그 죄보다는 그 태도에서 참 실망이 되더라고요. 품이 있는 모습은 아니었죠. 그렇죠. 네, 네. 최소한 네. 영부인의 어머니라고 하면은 영부인의 어머니답게 활동을 해줘야 돼요. 자,
법정 구속 저도 당해봤어요. 그렇죠. 허망하죠. 허망하지만은 또 정식 재판이 있잖아요. 대법원에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기서 악쓰고 드러눕고 뭐 약 먹고 죽겠다, 빼 나갔다는 그 내용들이 보도되는 것을 보고, 그런데 또 일부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장모님이 법정 구속됐는데도 그 기사도 취급하지 않더라고요. 늦게 박지원이 네. 경찰 조사받으면 대문짝까지 쓰는 이런 세상에서 네. 꼭 대통령의 장모는 그건 좀 문제가 많더라. 그러니까 일단 이 사건은 1심에서는 법정 구속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실형을 선고하고 대신에 구속은 안 시켰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대개 보면은 네. 이제 구속을 했었잖아요. 네, 최은순 선고가 처음에 여사도. 나왔죠. 예. 네. 했다가 이제 보석인지 뭔지 나와가지고 1심에서 선고할 때는 법정 구속을 잘 안 하더라고요. 안 시켜요. 예. 예. 요즘은 안 시키는 분위기인데. 그러나 예. 이제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리면 법정 구속을 하는데 네, 저도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을 당했더라니까요. 네. 그런데 진짜 황당하기는 해요. 예, 예. 그렇지만 어떻게 체면이 있지? 저도 그렇죠. 아, 이건 아닙니다.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나지만은 그래도 대통령 비서실장 한 사람이 품위를 지켜야 된다. 그런 건데, 야, 이건 진짜 세계 탑픽 뉴스에 나오는. 아니 근데 이제 이 건은 그리고 특히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장모를 믿어서 네. 뭐 10원도 안 받았다. 예. 이런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아마 황당하실 거예요. 그럼요. 그렇지만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대통령이니까 그러한 말씀을 해명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국민이 역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 본인이 선거하기 전에 10원 한 장 안 받았다. 우리 장모님은 오히려 사기당하면 당했지 남을 사기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아니 좀 그거야. 느껴야죠. 자기 장모의 말씀을 믿어야죠. 믿으니까. 예. 믿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1심에서 유죄 판결 나고 고등법원 2심에서 유죄 판결 나서 법정 구속되고 사실이 인정됐다 하면은 아무리 대법원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네.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잘못이었다. 어떻게 됐든 국민들한테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은 하셔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침묵을 일관하니까 이거 안 받아들이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검찰들은 인정하면은 사과하면은 유죄로 인정하니까 그런다 하지만은 이 대통령께서 자기 장모가 그러한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을 사법부에서 무슨 증거로 써요 무슨 뭘로 써요? 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니죠.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법치도 중요하지만은 대통령은 정치적 국민과 역사를 보고 업무를 하셔야 돼요. 네. 국민이 얼마나 국민이 허탈해요. 자, 저는 네. 1심 뭐 유죄 판결 받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영부인의 어머니가 부부인이 이런 적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칭호를 부부인이라고 네. 해요. 장모님은 장인은 부원군, 장모님은 부부인, 부부인 마님께서 그게 뭐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예전에는 그 이상직 그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 네. 그분이 한번 이렇게 구속된 적이 있었었죠. 그렇죠. 그분도 구속됐고 그분 이명박 말고는- 대통령은 제가 수차 얘기했는데요. 예, 예. 집권 초에 예. 이상직 자기 형님은 집권 말이고 예. 집권 초에 사촌 처형이 사전 처형이 6억인가 뭐 그런 것에 걸려가지고 구속해서 한 5년 살았을 거예요. 그 엄벌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최은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는 300 몇십억 위조해가지고 뭐 상당한 액수
부동산이 그렇게 됐는데 징역 1년 받았다? 라고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제 아는 친구가 그 친구도 사업하는데 아니 지금 346억 가지고 1년 받았다 하면은 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범죄를 조장하는 일이라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사실은 야당에서는 이 건 나온 이후에 우선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게 1년 받은 것도 형평에 맞지 않지만 이거 플러스 앞으로 연결될 게 되게 많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을 얹을 수 있는 건이 앞으로 줄줄줄줄이다. 저도 그렇게 맞나요? 봐요. 왜냐하면 네. 우선 양평만 하더라도 네, 양평도 엄청나다고. 양평만 하더라도 네. 12필지는 김건희 여사 소유로 돼서 네. 윤석열 대통령과 재산 신고가 함께 된 거예요. 함께. 예, 윤석열 대통령 땅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거기는 선산이다 네. 라고 했는데 일요신문에서 2번 찾아가서 보니까는 산소가 하나도 없더라. 묘소가. 이건 이미 묘소를 이장을 했든지 뭐가 있지 않느냐 하는 네, 거고 네. 나머지 장모님 땅, 김건희 여사 어머님 땅 및 그 가족이 소유한 회사 땅이 뭐 축구장 5개? 이런 거의 뭐 일부 보도에는 2만여 평이라고도 네, 나왔던데요. 네. 그러한 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해서 특혜를 받으려고 했다 하면은 그러한 문제가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김부겸 전 총리 땅이 그렇게 거기 투기를 했는가 하는 것도 밝히자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은순 여사의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문제는 많기 때문에 네. 국정조사하면은 미진하면은 특검으로 가는 거고 지금 현재요 내년 총선이 끝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3년 차를 맞고 뭐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를 하건 민주당이 승리를 하건 관계없어요. 네. 이제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클로즈업 돼서 그렇죠. 또 한 번 불행한 역사가 저는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또 이 김건희 로드 관련해서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번에 양평 특혜 논란에 앞장선 그 공무원이 물론 뭐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면 승부하겠다고도 하지만 네. 그 공무원이 지난번에 공공지구, 네. 공공지구에서 네. 특혜 논란이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고 뭐 수사 중인데도 네, 승승장구하고 막 올라가고 그래서 이랬다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출세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하고 그렇죠. 영부인이 되셨으면 영광으로 생각하자. 네. 그 이상의 돈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욕심이 너무 많다. 예. 자, 마지막으로 어쨌든 그래서 국정조사나 특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당연히 봐야 그건 되고. 이재명 대표가 여기한 국정조사는 아니 자기들의 결백을 무관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무 뭣도 없다 하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더 나서서 네. 국정조사 해라. 네. 그래서 나와 우리 친정어머니의 결백을 증명해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원칙이죠.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코인 논란으로 문제가 되었던 김남국 의원, 이제 민주당은 아닙니다만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명 권고안 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너무 세지 않냐 이런 얘기했고 또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을 칠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남국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하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잘 심사해서 결정하리라고 보고요. 근데 제명 권고안 받아들인 게 맞을까요? 그것은 윤리위원회에서 잘 심사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10여 명의 의원들이 코인을 하고 10억 이상 한 사람도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제명까지 시키겠네. 네, 저는
제명까지는 굉장히 힘들지 되게 많더라고요. 않을까. 다른 의원들도. 예. 네. 그럼 뭐 몇 명- 권영세. 네, 권영세. 나는 권영세 의원은 통일부 장관에서 왜 갑자기 내려오는가 했더니 이게 있어서 내려온 것 같아요. 언론에서 왜냐하면 권영세 장관은 비교적 평가가 좋으신 분이에요. 네, 그렇죠. 참 괜찮으신 분인데 아니 코인해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장관도 코인했다 할 것 같으니까는 갑자기 개각의 대상도 안 되는데 아니 정치권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면은 뭐 원희룡 다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분들은 놔두고 나오더니 여기는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윤리위원회에서 자문위는 권고를 했으니까 윤리위원회에서 잘 검토해서 해야지 제가 뭐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뭐예요? 아, 저기 한동훈 장관. 한동훈 장관이 네, 네. 그것은 비유사실 공표예요. 아니 검찰총장이 얘기했다가 하면은 하지만은 왜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지나치게 잘못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정치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건 맞죠? 지금 많이 여기저기 하던데요. 다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것이 정치지 뭐. 잘 될까요? 모르죠. 잘 되리라고 보고 하겠죠. 뭐 저도 잘 되리라고 보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국회의원 하면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 장관보다? 국회의원은 제가 잘하죠. 이번에 진도 고향으로 나가신다는 것 같은데. 이런저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은 네. 저는 아직 안 정하셨어요? 아니 정하신 거 아니에요? 선언할 때는 아니다. 아, 선언하실 건 아니에요? 네. 그럼 지난번에 단독으로 나온 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요, 사실 여부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네, 네. 뭐 지역에서는 목포부는 목포에서 또 그쪽 사람들은 그쪽 우리 해남 완도 진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현재 제가 확정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정치는 생물이다. 네, 항상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날 지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굳건히 날 지킬 것이다. 바뀌지 않을 거예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박지원 정치 구단과 함께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